허블 망원경의 뒤를 이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텔레스코프가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날 발사가 돼서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개발할 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했는데 미국의 나사, 유럽의 EDA, 그 다음에 캐나다 우주국에서 같이 돈을 냈습니다. 같이 돈을 내서 물론 나사가 주로 비용을 댔죠. 들어간 비용은 한 100억 불 가까이 됐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망원경을 개발하고 우주에 원하는 지점까지 로켓을 쏘아서 올리는 겁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그 허블 망원경은 주로 보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화려한 우주의 사진들 같은 게 다 허블은 가시광선으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찍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멀리 우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개발을 했죠. 개발은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발사 과정 중에 코로나도 있고 또 이제 기상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몇 년 동안 연기가 되는데 이 연기될 때마다 만들어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먼지 한 톨 들어가면 다 문제가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드디어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사가 됐고 원하는 라그랑주 2, 포인트 2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최초의 별, 최초의 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우주의 빅뱅 이론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고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가 식어서 빛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또 수백만 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게 수소와 헬륨 가스가 뭉쳐져서 최초의 별이 형성되는 그때 처음 만들어진 별과 은하들을 찾아보겠다. 그러면 최소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135억 광년 바깥에 있는 별빛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했는지 태초, 그러니까 지금 허블 망원경 갖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할 것 같으면 돌 지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임스 웹은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의 모습, 우주에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다,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로켓가 우주 망원경이 개발이 됐습니다. 제임스 웹의 이 망원경이 이제 처음 올라가서 이게 첫 사진입니다. 첫 사진은 뭐냐면 큰 곰자리 쪽으로 망원경을 갖다가 방향을 잡아놓고 사진을 찍었더니 요거 세보면 18개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18개입니다. 왜냐면 요 주경에 망원경이 조각조각 난 정육면체 망원경이 반사경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가서 찍었던 거는 각각의 망원경에 노출된 하나의 사진입니다. 요 피사체가 하나인데 18개가 이제 찍은 거죠. 이 점도 잘 붙여놨네요. 뭐 A1부터 시작해서 넘버를 붙이고, 그 다음에 B, C 해서 18개예요. 그리고 요 18개가 각기 다른 상을 맺었는데 보정을 해봤더니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 렌즈 뒤에마다 다 조종 장치가 붙어 있어요. 조종 장치가 붙어 있어서 하나로 합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다 모아서 요 가운데로 다 합치고 합쳐진 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가 분석 장치가 들어 있거든요. 사진도 찍고 별빛의 구성 스펙트럼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이제 보는 기본 장치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다 실려 있죠. 그렇지만 여기 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크게 하려고 큰 걸 만들려고 그러니 도저히 깎아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겁니다. 벌집 모양으로 정육각형의 반사경을 18개를 모아서 빛을 모아서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보내는 이런 방식의 반사망원경을 만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처음 찍은 사진이 이렇게 해서 18개가 만들어지고, 지금 요걸 하나로 뭉치는 일을 다 요 뒤에 있는 렌즈 뒤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주요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소재는 베릴륨입니다. 극저온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베릴륨 소재를 밑에 바탕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반사가 잘 되게 순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전체 직경이 6.5m입니다. 직광 면적은 25제곱미터, 엄청나게 넓죠. 허블 망원경의 약 2.5배입니다. 이 분석 장치에는 여러 가지 분석 장치가 들어있는데,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적외선 카메라, 못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적외선 중에서도 근적외선 분광기, 이제 우리 그 무지갯빛으로 빛을 나누는 분광기, 중적외선, 그 다음에 정밀 요도 센스, 그 다음에 근적외선 이미지화 시키는 장치, 분광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 접어서 올라갔어요. 부피가 크면 대기권을 통과할 수가 없죠. 참 하나하나 다 접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층으로 태양광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렌즈도 하나하나 다 접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하나씩 핀 겁니다. 이거 피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다 피어서 이제 이렇게 빛을 모아서 18조가리 사진을 또 렌즈를 다 조작을 해서 하나로 합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명한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아까 봤던 그 18조가리가 난 사진을 합성을 했더니, 합성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로 통일을 했더니, 포커싱된 주변의 은하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죠. 약간 이렇게 붉게 된 건 아마 이게 흑백으로 온 거를 저기를 했을 거예요. 칼라 보정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원래 이제 피사체는 요거고요. 피사체는 요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티팩트라 그러죠. 망원경에 요걸 지지해주는 프레임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0도 각도로 3개의 프레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아티팩트가 생기는 거죠. 구조적으로 생긴 아티팩트입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번에 이제 완전히 정상 작동되고 나사에서 발표한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로 처리해서 내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 차폐막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적외선을 측정을 해야 돼요. 적외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 사진 찍으면 밤에 되면 왜 이렇게 야간 투시경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왔다 가는 거 찍잖아요. 그게 36.5도만 돼도 이 적외선 카메라가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제 밤에 볼 수 있는 건데,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계속 받게 되면 적외선과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절대로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망원경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뒤에 차폐막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차폐막을 두고 이 차폐막을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죠. 태양이 여기 있고 차폐막이 있어서 여기에 앞에 있는 카메라 부분, 반사경 부분은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게, 그래서 이 태양과 반대면을 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게. 그 많은 열들은 다 뭐가 받냐 그러면 얘가 받아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중겹으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이쪽으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지점이 이제 오늘 또 이제 공부해야 될, 도형하고 수학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태양과 지구와 위성입니다. 위성이 있어야 되는 요 3개가 어떤 균형점을 갖고 항상 지구에서 요 인공위성을 늘 이렇게 마주 대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호를 늘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도는 거하고 얘가 도는 게 다르면, 주기가 다르면 우리가 늘 그 인공위성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봐야지 여기서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 따라 돌고 이것 따라 돌면 신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구하고 공전 주기가 일치하는 지점에다가 이 인공위성을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운동을 할 때 운동물체 3개가 있으면 그 3개의 위치를 늘 정확하게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게 뭐냐면 3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 둘, 위성, 작은 빨간 게 위성입니다. 3개가 움직이면 이 3번째 위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해석적으로, 쉽게 하면 계산으로, 숫자 계산으로 해석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조건을 주면 그 궤도가 계산이 된다. 특별한 가정을 넣은 거예요. L1, L2, L3, L4, L5 여기가 다 동일한 주기로 돌아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갖다 놓으면 늘 요 모양 그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정지 궤도보다도 훨씬 먼 곳에서 지구와 항상 같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그랑지 포인트는 3, 4, 5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궤도상에 120도 각도로 벌어져 있는 이 지점에 아주 가벼운 물체가 놓이면 이 궤도는 늘 지구 궤도와 똑같이 돈다. 이건 뭐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거는 인공위성 개발하는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L1에다가 뭘 많이 갖다 놨냐 그러면 태양을 관측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지구의 이쪽 면,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지구의 한쪽 면을 보면서 항상 지구의 대기권과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도 여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항상 볼 수 있죠. 지구를 늘 24시간 관측할 수 있어요. L1에다가 이제 그런 인공위성들을 많이 갖다 놓고 L2에는 뭘 갖다 놓냐? 이런 식으로 온도에 영향 없이 먼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을 여기다 많이 갖다 놔요. 지난번에 그 우주의 그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WMAP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여기다 갖다 놨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발사했던 허셜 망원경도 아마 허셜 여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임스 웹이 여기 가서 태양을 등지게 태양풍을 막는 것 뒤에다가 쉴드를 치고 앞쪽으로 먼 우주 쪽으로 갖다 놓고 통신은 지구랑 늘 24시간 가능할 수 있는 L2 포인트 갖다 놓으면 L2 포인트에서 이제 빙빙 돌면서 이렇게 지구랑 같이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죠. 이 거리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집어넣으면 딱 150만 킬로가 나와요. 근데 이 자리에 이제 제임스 웹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임스 웹은 이렇게 돕니다. 태양이고요. 지구고요. 지구 옆에 뱅뱅 도는 게 여기 달입니다. 이 제임스 웹은 그냥 그 L2 포인트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가상의 L2 포인트, 여기 L2라고 적혀있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긴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요. 지금 그림 보이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구랑 마주보면서 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야 가만히 L2 지점에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드 치는 거 있었죠? 그 실드 치는데 태양풍이 계속 쏘게 되면 이게 자꾸 밀려나가요. 태양풍을 받아서 이게 돛대 역할을 해서 자꾸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그때마다 이제 그 원자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내서 반대 방향으로 이 L2 포인트를 뱅뱅 돌 수 있게끔 궤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10년 내지 15년 동안 별 사건 사고 없으면 우리가 이 제임스 웹이 보내주는 멋진 사진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볼 겁니다. 오늘 이 자료는 나사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나사의 그 제임스 웹만 따로 띄어서 움직이는 요 스페이스입니다. 뭐 영어가 나오는데 그리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자막으로 영어를 봐도 한글로 번역해서 이거 구글 번역했으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림만 보고 있어도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만한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우리 살아가는 모습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가끔은 하늘을 보고 나는 어느 별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죠. 100년을 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